수술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은 상이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기억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자 환자분인데 매부리랑 코끝 처짐 이런 부분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게요. 자,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하죠. 이 환자분은 남자분이라 이마뼈가 많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미간에서 쑥 꺼진 느낌이 있고 매부리가 보이고 코끝도 처지면서 볼륨감 없이 화살코 느낌이 있고 미간이 꺼져 있었죠. 그리고 매부리가 있고, 근데 이분은 몇 년 전에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어요. 수술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은 상이하지만 비중격을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CT를 찍고서 확인했는데 우리가 CT를 봤을 때 비중격 앞쪽은 연골로 돼 있고 뒤쪽은 뼈로 돼 있어서 연골과 뼈의 경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되게 러프하게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일부 제거하고 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안쪽으로 면봉을 넣어서 터치를 해보면 펄럭펄럭해요. 이게 뚫려 있진 않고 점막 두 개만 붙어 있고 가운데에 비중격이 없어서 점막을 면봉으로 터치를 해보면 펄럭펄럭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귀연골이 있고 자가 늑연골, 기증된 늑연골 이 세 가지를 대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코끝을 올리거나 할 때 귀연골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결국 환자분도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연골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것을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귀연골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귀연골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수술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는 귀연골은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자가 늑연골이든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환자분은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환자분들 경우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좋나요, 원장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 늑연골이 좀 더 좋아요. 그런데 엄청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자마라고 해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오토로고스는 자가, 호몰로고스는 기증, 코스탈 카틸리진 늑연골, 컴패리즌 비교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인체에 쓸 때는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있는데 흡수하고 그리고 염증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리소프션이 흡수예요. 그리고 인펙션이 감염, 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로고스 카틸리지, 자가 늑연골은 흡수가 1% 정도에서 나타나요. 0에서 2%고 늑연골을 얘기할 때 한 4% 정도 나오는데 N수, 환자분이 자가 늑연골이 훨씬 더 많네요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리해요. 100명은 넘는 분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계적인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염의 경우에는 자가 늑연골이 2%, 그리고 기증 늑연골이 3% 정도 되죠. 기증 늑연골이 조금 더 높죠. 하지만 기증 늑연골이 10에서 15%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러프하게 자가 늑연골이 염증과 흡수가 한 1, 2%, 기증 늑연골이 한 3, 4% 정도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증 늑연골이 10에서 15%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쓰기가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튜토플라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쓰던 기증 늑연골인데 쓰다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역시 논문에서 봐도 11% 정도 나오죠. 튜토플라스트라는 기증 늑연골은 흡수가 좀 있다라는 게 확실히 이런 논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쓰다가 한참 안 썼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이라디에이티드 호몰로고스라는 기증 늑연골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경과 관찰하면서도 꽤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런 논문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환자분이 나는 무조건 내 조직을 쓰고 싶다.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자가 늑연골 쓰게 되면 또 가슴 쪽에 우리 한 3cm 정도 절개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자가 늑연골을 쓰는 거고 나는 절개선 내는 것도 그렇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데이터 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기증 늑연골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은 결국에는 기증늑경고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어요. 자, 보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예요. 코끝을 올려주고 매부리를 다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간 쪽이 약간 꺼져 있었는데 대신 실리콘은 쓰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죠. 도네이티드 파샤라는 기증된 건조근막을 사용해서 약간 터치업을 해주는 식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콧대가 여기를 채워줘서 좀 더 콧대를 살렸지만 많이 위쪽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었고 매부리를 다듬고 처져 있는 코끝을 올리면서 했죠. 그래서 위쪽은 이게 꺼져 있는 부분을 근막으로 채워주고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기증늑경으로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콧대를 만들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라면 코끝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 코끝이 이렇게 살아나 버리면 약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의 경우에는 코끝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고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고, 이 정도만 돼도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이 돼요. 미간 쪽에 근막 쓰고 코끝은 기증늑경고를 사용하고 매부리 다듬고 라인 정리했죠. 미간 쪽에 근막을 넣게 되면 되게 한 1.5mm, 2mm 이하 정도에서 높이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품마다 조금씩 두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2mm 이하 정도에서 올라가지 2mm 이상은 올릴 수 없다. 많이 겹쳐서 올리게 되면 나중에 흡수가 많아서 이 근막을 쓰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봐도 한 2mm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것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CT를 또 한번 보자면 이게 수술 전 CT거든요. 이 미간불의 여기 두께를 한번 재볼 수 있어요. 4.5 정도 나오죠. 우리가 근막을 써서 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6mm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한 1.5mm 정도 올라왔어요. 근막으로 한 1.5에서 2mm 사이 정도의 높이를 줄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하고 있고, 사진을 봤을 때 꺼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렇지만 실리콘만큼 좀 더 라인감이 있게 높게는 올리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실리콘이 싫다면 충분한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자, 오늘은 비중격 연골이 없어서 기증늑경고를 사용하고 미간 쪽은 근막을 사용해서 높이감을 채워준 케이스를 리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